안녕하세요. 감정의 오역입니다. 주말 아침, 겨우 쉴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위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조금 지나면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 그 소리는 더 이상 음악이 아닙니다. 내 공간을 침범하는 소리, 내 휴식을 빼앗는 소리, 내 고통을 모른 척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분노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기 집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밖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집에 돌아오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소리가 벽과 천장을 뚫고 들어오면 뇌는 그것을 단순한 소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공간이 침범당했다. 내 휴식이 공격받고 있다. 나는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격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격 신호로 해석되는 순간 분노는 즉각 작동합니다. 당장 올라가서 따져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우습게 보인다. 한번 제대로 말해야 한다. 이때 아래층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위층 사람은 자신이 아래층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층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피아노를 쳤을 뿐이다. 내 취미 생활을 한 것이다. 대회를 준비하느라 연습했을 뿐이다. 아래층에서 이렇게 크게 들리는 줄 몰랐다. 위층 사람은 아래층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동을 공격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항의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번에는 위층 사람이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내 집까지 찾아와서 왜 이러지? 내 사적 공간을 침범한 건 저 사람 아닌가? 내 취미와 생활을 왜 공격하지? 나를 무례하게 대하네. 이렇게 되면 아래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피해를 봤다. 위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공격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자로 해석하는 순간 갈등은 폭발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오역입니다. 아래층의 고통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거친 항의로 전달되면 위층에는 공격으로 들립니다. 위층의 무심함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위층은 그것을 공격이 아니라 자기 생활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을 보지 못하면 층간소음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싸움이 됩니다. 당신이 시끄럽다가 아니라 당신은 개념 없는 사람이다. 조정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되는 순간 해결은 멀어집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발로 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곡들을 악보로 그렸습니다. 제목을 아는 곡은 곡명을 적고 모르는 곡은 음표로 옮겼습니다. 플라워 댄스, 레디고, 베토벤, 바이러스, 비창 사막장, 그리고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주말마다 같은 시간에 몇 시간씩 연주하십니다. 쉬고 싶었던 아침에도 저는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소리이고 이것이 제 고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단순히 재치 있는 항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분노가 싸움으로 터지기 직전 기록으로 번역된 순간입니다. 아래층 주민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제 주말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참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상대가 부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꾼 겁니다. 공격 대신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비난 대신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꿨습니다. 이게 분노의 번역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분쟁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갈등은 한쪽이 악마라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개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얼마든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층은 침입당했다고 느낍니다. 위층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아래층은 내 휴식을 지키려는 것이고 위층은 내 생활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신을 방어한다고 믿는 순간 상대는 모두 공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둬가 아니라 이 시간대의 연주는 제 생활에 큰 피해를 줍니다. 개념이 없냐가 아니라 아래층에서는 이 정도로 들리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반복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는 말도 아닙니다.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내 고통을 사실과 기록과 요청으로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내 삶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나를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번역되지 않은 분노는 나를 지키기보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던지면 싸움이 됩니다. 잘 번역하면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레리꼬를 연주하셨네요.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화내지 않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지만 문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지만 내 고통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적 지능입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도 잡아먹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능력.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감정의 오역이었습니다.